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열흘 전에 2023년 제 13회죠. 2차 시험을 이제 봤습니다. 건설 분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듀안전의 원장 김세영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여러분하고 토의할 건 토의하고 또 제 의견 얘기할 건 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건설 분야죠. 건설 분야의 이제 2차 시험인데 단답형 5문제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4문제가 이렇게 나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맞지가 않지 않느냐. 좀 산업안전 지도사 건설 분야에 적합한 문제가 아니고 너무 출제가 이상하게 났다 하는 게 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해설을 보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 이건 5점짜리예요. 5문제 하나에 5점씩 5가지를 쓰시오 그랬죠. 해체 공사할 때 대형 브레이커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 여기 이제 키죠. 예. 근데 이제 해체 공사에서 이게 나는 건 뭐 굉장히 뭐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이 문제가 대형 브레이커, 보통 지금 현재 그 해체 공사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왜 대형 브레이커 플러스 압세 공법, 이 병용 공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대형 브레이커에 대한 뭐 안전 지침 뭐 이런 걸 물었으면 좋았는데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체 공사의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제가 요거는 이제 시험에 쓰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다 다 편기를 했어요. 대형 브레이커의 작업 안전 지침에 나와요. 예, 없는 게 아니죠. 이게 시험에 이 채점에 이제 요대로 날 겁니다. 이 5가지가. 여기에 이제 얼마나 여러분이 맞췄느냐. 물론 똑같이 쓸 수는 없죠.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 대형 브레이커 설치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 중장비 사용자 또 관리 감독자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적어도 해체 공사, 산업안전 지도사 문제라면은 전반적인 해체 공사의 이제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이 났으면 하는데 여기 조금 그런 의미에서 빈도가 약간 벗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자 답을 보면은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여기에 보면은 대형 브레이커는 그 자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브레이커 부착을 금지해야 된다. 이 브레이커가 대형 브레이커가 이제 하이드로 한마라 그러죠. 이것을 이제 교체해서 버켓하고 브레이커하고 이게 교체해서 설치하는데 그 용량에 맞는 그 중량에 맞는 브레이커를 부착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부착 해체할 때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임해서 실시하라. 당연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구조는 보수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 이건 모든 기구가 다 똑같아요. 이게 유압이라든가, 이제 브레이커도 유압용이 있어요. 하이드로 한마라든가 그런 거. 이런 연결 구조,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보수 점검을 하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압용일 경우는 이제 유압 호스, 이런 것이 새지 않도록 또는 막히지 않도록 점검해야 된다. 뭐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특별히 뭐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요거는 실제 이 대형 브레이커를 운전하는 운전자 그리고 해당 관리 감독자가 이제 알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 해체 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형상의 브레이커, 이건 지극히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쉽다.
이게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에 맞느냐? 산업안전 지도사라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향상 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한 그 실시간 공사 중에 이제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기술 지도하고 뭐 이런 자문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그 지도사 되실 분들의 이제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물어봐야 되는데 요건 너무 지엽적이지 않느냐. 해체 공사에 대해서 묻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대형 브레이커 설치 이거는 그 기능사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상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사업장에 하는 국수배기 장치의 덕트예요. 덕트 설치 기준. 덕트는 환기시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기준규칙의 73조의 덕트 부분에 있어요. 이게 이제 공통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제 건설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화공 이런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죠. 산업안전보건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덕트 문제가 과연 건설하고 맞느냐? 그렇죠. 이건 기계 설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상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딱 들어맞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냈는지 난 출제위원들, 시험 출제위원회 그 자질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5가지 쓰라 그러는데 덕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1차 공부할 때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마찰이 안 되면서 수월하게 공기순환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길이를 짧게 하라. 길면은, 마찰이 아무래도 많죠. 그리고 굴곡수는 적은 게 좋죠. 요거. 그 다음에 도출된 부분, 안쪽으로 도출된 부분이 없도록. 그 다음에 청소하기 쉬운 구조. 그 다음에 내부에 오염물질 쌓이지 않고 이송 속도를 유지.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제작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두 문제가. 뭐 그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 문제. 굴착 작업 시 기계 굴착이에요. 기계 굴착. 뭐 이건 시험에 날 수가 있죠. 작업 전에 기계의 정비 상태를 정비 기록표에 의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것. 3가지만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3가지만. 더 쓰지도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굴착공사 표준안전지침 제10조 준비의 사항에 들어가요.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여기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굴착 작업을 짱에 나가면은 산업안전 지도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록 기준이라든가 작업 여건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봐야 돼. 그렇지만 이거 역시 1번 문제가 비슷해요. 이거는 이 굴착 기계, 장비를 운전하는 정비 사항이니까. 그쵸? 운전자가 이제 정비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감독자. 거기에 대한 지엽적인 게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깊은 굴착, 기계에 의한 굴착이니까 이제 견고한 헤드가드, 이건 원래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헤드가드. 지게차처럼 위에서 뭐 떨어지면 막을 수 있는 헤드가드. 이건 어차피 제작돼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장비들 다 그렇죠. 브레이크나 클러치 작동 상태, 타이어나 또는 궤도가 있죠. 이 상태. 또는 이제 이런 거 쓰면 이제 경보장치 작동 상태. 이제 모든 장비는 전후방 할 때 경보장치가 있게끔 돼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부속 장치 상태. 세 가지 쓰니까, 요 정도만 써도 되겠죠. 요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문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서, 거푸집 동발이 존치기간이 나왔어요. 근데 영향을 미치는, 존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만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거는,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에 있어요. 물론 제 책에도 있고요.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4번 정도는 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시멘트 성질, 콘크리트 배합 비율 같은 거,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 종류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 양생 이런 걸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이제 뭐 이 성질 배합이라든가 부재 종류나 하중 문제, 하중에 따라서 존치 기간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양생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제 몇 가지 쓰시면 돼요. 이 문제도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예. 자, 5번. 철거공사에서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 검토 대상 구조물. 5가지. 예. 이 철거공사에서 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외압에 의한 내력 설계 검토 대상이 설계 문제죠. 예, 설계 문제입니다. 엄연히 산업안전지도사는 시공에 관련되는 거여야 돼요. 설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아니다 이렇게 싶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났으니까 쓰긴 써야죠. 예, 그러면 딱 생각을 해보세요. 철거공사에서 위험한 구조물 이럴 때는 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 여기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설계할 때 내력 설계 검토 대상이 이렇게 좀 복잡한 위험한 이런 데는 이제 설계 검토 대상으로 들어간다. 내력 설계. 그래서 높이 20m 이상, 높은 그 철골 구조물일 때, 또 폭과 높이가 1대4 이상 구조물, 단면 구조가 차이가 있는, 또 철골량이 적게 들어가는 거, 평방제곱미터당 50kg 이하 적게 들어가는데, 또 기둥이 타이플레이트, 이 연결한다, 기둥을 연결한다 이거죠. 타이플레이트로 이런 거. 또 이음부가 이제 현장 용접인 구조물. 이음부가 이제 용접이다. 뭐 1대4다. 뭐 이런 걸 좀 넣으면 되겠죠. 5가지 쓰라니까. 요거까지는 알겠습니까? 연면적. 그래서 이 문제는 설계 문제예요, 설계. 시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저는요, 건설에 평생 살았고, 또 안전 쪽, 건설 안전 쪽이 20년이에요. 이런 문제가 뭐 왜 나느냐 싶어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논술형이에요. 근데 논술형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기본 점수를 받고 들어가야지 합격이 여부가 돼요. 약술형 앞에 5문제는 플러스 점수로 봐야 돼요. 여기서 3문제 중에서 적어도 2문제 반은 아셔야지만 합격권에 들어가요. 자, 봅시다. 근데 논술형이라 그러는데 이게 논술형이 아니라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렇게 났어요. 이거는 그 기사 시험의 논술형 같아요. 주관식 단답형이죠. 다른 거 쓸 필요도 없어요. 요게 묻는 것만 답변하면 돼요. 용접 결함의 비파괴 검사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제 건설안전기술사 교재에는 제가 럼페 막 강의하면서 럼페 요 앞자만 빼서 럼페 이걸 기억하라.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 용접 결함이 있고요. 비파괴 시험이 있고요.
강제 구조물의 이제 용적 결함에 대한 비파괴 시험이 있어. 그러면 이건 시공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시공 후에 나중에 진단 문제예요. 진단. 그래서 이제 건설안전기술사는 꼭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산업안전 지도사가 이 진단, 이건 범위가 좀 벗어난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6번이 요번에 당락을 많이 갈 거다. 이런 감이 저한테는 바로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걸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뻥 하는 거죠. 그냥 빵점이에요, 빵점. 비파괴 시험. 자, 종류는 럼페, 방사선 투과 시험, 방사선 R, 초음파 탐사 시험, UT, 자기분말 탐상 MT, 침투 탐상 시험 PT, 와전류 탐상 시험 ET. 그래서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럼페를 알고 이제 쓰겠죠. 다 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지도사는 전혀 이건 범위가 벗어난 문제다 이거. 시공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시공할 때 무슨 비파괴 시험을 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진단, 정밀안전 진단까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 자격증도 다 있고.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났다. 이렇게 얘기해. 좀 웃기는 거죠. 자, 설명. 럼페는 뭐냐?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방사선 투과 시험하면 X선 감마선이죠. 이걸 투과해서 필름에 촬영하죠. 해서 결함을 검출하는 거예요. 용적 결함을.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초음파는 이제 우리 초음파 탐상 시험도 우리 병원 가면 초음파 하죠. 검사를. 그러면 화면에 나타나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함이 나타나는 거고. 어려운 건 없어요. 자기분만은 마그네틱이에요. MT는. 마그네틱. 용접부의 자력선. 마그네틱. 이 마그네틱. 그를 이제 통과해서 표면 결함을 검출하는 거죠. 이제 탐상 실험, 침투 탐상 시험이 화학적인 시험이죠. 여기에 이제 침투액을 용접 부위에 도포해서 그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와전류는 이제 이 균열등이 있으면 불연속성이 있죠. 그래서 전력을 통과시켜서 불연속적인 존재가 있느냐, 그냥 와전류의 변화가 있느냐, 그럼 결함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5가지 설명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성 2가지만 이렇게 요번에 만을 많이 강조하대요. 특성 2가지씩만. 자, RT. 방사선 투과 시험은, 기록 보존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꺼운 부재도 검사 가능하다. 이건 장점이죠. 그렇지만 이제 장소에 제한을 받는다. 왜? 이 장비가 있는 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에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판정의 차이가 크다. 사람마다. 그 다음에 초음파는 넓은 면을 이제 판단해서 검사 속도가 빠르고 경제적이다. 그런데 이제 복잡한 형상은 이제 하기가 어렵고 기록성이 없다. 이런 게 있고요. 자기분말, 마그네틱은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 크랙, 흠집, 검출이 이제 자력선으로 한다 이거죠. 그럼 기계 장치가 대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용접 부위가 깊은 내부 결합은 분석하기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는 요거 시험을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비파괴 시험에 이제 뭐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냈으면 좋을 뻔했다. 좀 너무 지엽적이다 이거 상당히. 이거는 진단한 사람도 다 알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탐상시험, 침투 탐상시험, 액체로 한다 했죠. 간단하다 이 검사 간단하고 넓은 범위를 검사할 수 있다. 비철 금속도 가능하다. 미세균열도 탐상이 가능하다.
그 뭐 이런 거 많이 쓸 수가 있죠. 그 이런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걸 쓰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와전류는 시험 속도는 빨라요. 비접촉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표층부 결함에는 적당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쓰셔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쓰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건 지도사 시험에 전혀 나서는 안 되는 문제가 났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이 이제, 이건 필수로 써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7번이 이제 추락에 대해서 나왔어요. 건설 현장 추락. 이런 건 당연히 놔야 되죠. 추락 방지를 위해서. 계구부하고, 추락 방호망. 세 가지씩만. 너무, 이건 논술인데요. 세 가지만. 이건 너무하죠. 그럼 이제 계구부 방호 조치, 이제 기준 규칙에 있어요. 네 가지가. 요것을 세 가지 쓰시면 되고, 추락 방호망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구부는 이제 충분한 강도를 가진, 모든, 설비는 다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튼튼하게 설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덮개가 이제 뒤집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라. 어두운 장소에도 알아볼 수 있는 계구부 이행을 표시하라. 그리고 수직형 추락 방망은 이제 한국 산업 표준이 있어요. 여기에 정하는 성능 기준에 적합한 걸 사용하라. 이 규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급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어진 거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락 방호망. 작업판이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그렇죠. 이때 추락 방호망을 쓰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작업면에서 가능한 가까운 지점 설치하는데 10m를 초과하지 않는다. 10m 이내 수직거리에서. 그리고 수평으로 하는데 처지죠. 수평으로 설치하되 처지는 거는 15% 이상 되도록 하라. 짧은 변에. 이게 돼 있고요. 기준규칙에 보면은. 그리고 이게 이건 이제 추락 방호망은요. 이게 철골 구조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치는 경우 있어요. 철골 구조 같은 거. 근데 이제 철근 콘크리트다. 그러면 슬라브 치고 들어가죠. 그러면 그 외부에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이게 외부 추락 방지망이라 그래요. 그 건물 등 바깥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여기 3m, 3m 이상 해라. 그리고 그물코는 이제 요거가 이제 각도도 20도 이렇게 돼 있죠. 30도. 거의 요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물코는 이제 요새 와서는 이제 추락 방지망 또는 낙하물 방지망 같이 쓰기 위해서는 20mm, 요 그물코, 여기에 그물코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20mm 이하일 때는 같이 설치한 걸로 본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여기에 추락 방지 대책을 더 쓰라 그러면 좀 더, 낫지 않느냐. 이건 단지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걸 다이렉트로 묻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어렵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만 이거를 맞지 않으면은 합격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하고 9번은 이제 선택하는데요. 8번은 콘크리트 교량 건설 공법에 대해서 났어요. 설명하고 경제적 장점을 쓰라. 이것도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안전 지도사라면은 이제 이런 현장에 나가서 내가 어떤 안전대책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냐.
그 안전대책을 쓰라 그래야죠. 어쨌든 뭐 써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제 책에도 있고, 쭉 잘 돼 있죠. 근데 이걸 다 외우신 분들은 잘 쓸 거고, 이해를 다 못하신 분들은 못 쓸 거예요. 자, 동바리 공법. 동바리 공법은 FSM. 종류는 이제 FSM, ILM, FCM, MSS, PSM. 제가 요거는 이제 장대교라 그렇고, 요거는 이제 담보. 이럴 때 동바리 공법을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했죠. 동바리 공법은 한마디로 해서 하부에 비계를, 동바리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동바리를 설치해서, 완성시키는 공법이다. 그리고 이제 용이하다 이거예요. 가설밀 관리가. 그래서 이거는 시골 교량 같은 데나 좀 이용하지 큰 장대교회는 못 써요. 동바리 공법은. 경제적이다.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ILM은 이제 인크리멘탈 런칭. 이렇게 유압제고는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 압축한다. 유압제고로 연속 압출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행주대교 같은데 제가 이거 신행주대교 건설할 때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반복하죠. 그 효율성이 좋습니다. 반복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틀리면은 이게 압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양질의 제품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FCM, 프리 캔틸레버예요. 외팔이죠, 외팔이. 캔틸레버 튀어나온 거니까. 외팔이, 이렇게 외팔이로 이제 전진, 한쪽으로 전진. 근데 이제 이게 칠곡대교 같은 게 보면 양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교대가 있으면 이쪽으로 외팔, 이쪽으로 외팔. 이게 균형 모멘트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칠곡대교가 좀 사고가 났죠. 그래서 FCM 공법이 이제 과거에는 많이 났어요. 기술사 시험에도 났고. 그래서 반복 공정의 능률 향상. 이제 이 불균형 모멘트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키예요. 시공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부에 이제 이거는 뭐 장대교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이다. 높은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MSS, Movable Scaffolding System. 이 거푸집을 옮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특수한 이동식 비계를 한 경관시에 시공하고 자재 전용해서 이제 반복적인 작업 공정이 되는 거죠. 특수 거푸집을 해서 그거 다 되면은 딱 뜯어서 또 경관을 하고 재활용된다 이거죠. 그 기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이동식 비계 공법도 있다. 그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는 이제 뭐라 하나 트러스트라 그러죠. 상부를 받아주는 역할. 근데 프리캐스트는 공장에서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만든다 이거예요. 제작하고 현장에 와서 크레인으로 이제 들어 올려요. 적당한 이제 크레인을 투입을 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강줄이죠. 이 포스텐싱 공법으로 세그먼트를 일처시킨다. 세그먼트가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들어 올린다. 이게 공장에서 만든 세그먼트를.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강관을 넣어서 포스트 텐싱. 나중에. 프리 텐싱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기서 당겨줘요. 당겨줘서 요걸 일체화시킨다 이거예요. 세그먼트를 일체화시키는 공법인데 강변북로라든가 북부간선도로 이런 걸 많이 쓴다 이거죠. 그래서 공기 단축에 유리하죠. 공장에서 제작하니까. 전초는 시공에 좋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씁니다. 이게 PSM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걸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또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이동식 크레인은 뭐 시험 날만 하죠. 근데 이제 종류 세 가지. 선정식,
고려사항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 산업안전 지도사가 뭐 알 필요는 없죠. 그 현장 소장이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작업전 확인사 요것만은 이제 조금 필요한데 그러니까 풀로 이제 다 물어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거는 이제 우리 코사 가이드에서 한번 새로 났어요, 요게. 그때 종류가 나왔죠, 5가지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3가지만 쓰면 된다. 이제 이동식 크레인은 이제 트럭에 탑재하는 형이 있고요, 카고형이죠. 그리고 트럭 크레인, 요거가 제일 많죠. 아예 이동식 크레인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크롤러 크레인, 요거는 이제 이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막 이동식 크레인, 차태.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 그러죠. 3가지씩 봐라. 하나는 이제 이 동체죠, 동체.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요거 이제 이 뭡니까. 그 붐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요게 이제 작업대.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 양중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크레인이나 트럭이냐. 그리고 탑재형은 이제 요거는 이제 일부 개조된 거예요. 카고 트럭처럼. 그리고 험지형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은 이건 특수한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쓰면 될 것 같고요. 선정시 고려사항도 코사의 작업 지침에 있는데요. 작업계획, 모든 장비는 작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유연성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수행하여 장비를 선정해야 된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은 이제 여러 가지 작업 조건이라든가 주변 환경, 공간이라든가 제작사의 사용 기준 이런 걸 사전 검토해서 적합한 장비를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의 반출입로, 장비 조립할 설치 장소 이런 게 있느냐, 지지력, 장애물 없느냐, 지하 매설 없느냐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 상식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부, 아까 지부와 인양물과 기존 구조물 상호 간섭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동식 크레인 작업장 확인사항 3가지만 써놨어요. 여기서 3가지만 써놨으니까 여기에서 3가지 쓰시면 돼요. 더 많이 써봐야 점수도 안 줍니다. 왜 여기서 3가지 써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코사에 한 10가지 있고요. 기준 규칙에 이제 작업 시작 전에 뭘 점검해야 된다. 확인 아니나 점검하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규정 규칙에는 경보장치 그리고 공가 방지장치 이런 걸 점검하라. 그리고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을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와이어 로프 이런 거를 체크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에서는 이제 요 지부, 훅, 도르래, 아웃트리거, 차체의 주요부, 이상발기 수리 교체하라. 그 다음에 충격 하중은 전도사고를 일으키는데 사전에 작업 계획을 사전에 검토해야 됐어요. 모든 장비는. 충격 하중을 예방하라. 그 다음에 이제 풍속, 초당 10m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하라. 그리고 수평도 확인, 아웃트리거, 집안 상태 점검. 이게 중요하죠, 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안전장치, 공가방지장치, 경보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장치, 와이로프 점검하라. 그리고 이제 수평에서 수지로 세울 때는 인양 능력, 크레인 인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넘어갑니다. 너무 낮게 이렇게 적당한 각도가 있죠. 중량물이 있을 때 넘어갑니다. 사전에 검토하라. 그래서 이제 인양 능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쓰면 되죠. 집안 상태에 따른 이제 아웃트리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만 쓰면 되니까. 간섭 장애물 여부를 점검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쓰시면 되죠. 또는 뭐 좀 더 쓰셔도 되고요. 중량 확인은 뭐 당연한 거고요. 관계자 출입 금지하는 거 당연하고요. 근데 카고 크레인일 때는 뭐 버켓을 이용할 때는 뭐 이렇게 하라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참 여러분 답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조금 우리 지도사가 알아야 될 범위를 많이 벗어났어요. 대형 브레이커 설치 시. 이거 제가 세모 썼잖아요. 세모. 아니다. 그 닥트도 아니지 않느냐. 적합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굴착 작업 때 기계 정비 상태. 이것도 아니지 않느냐. 콘크리트 탓을 존치기에 이거는 뭐 그런 대로 몇 가지 쓰면 되고요. 요것도 이건 구조 검토, 설계할 때 문제. 이건 아니다. 적절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플러스 점수를 받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5점씩인데 과연 여기서 몇 점이나 받을까 의문스럽고요. 여러분 답답할 겁니다. 그 중요한 건 6번, 7번이 이제 필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추락은 이제 뭐 쓸 수 있다고 봐야죠. 당연히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용적 결합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진단 문제 아니냐. 강제 용적 결합. 비파괴 시험. 럼패지만, 이건 기술사 문제예요. 지도사 문제에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 나가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이거 안 한 사람은 뻥하고 빵점을 맞아야 돼요, 여기서. 그럼 2차 시험 망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좀 그렇고요. 심각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 8번과 9번 중에서 골라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써야 되겠죠? 써야 됩니다. 요거 중에서 골라서 써야 되고. 여기는 괜찮은데, 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범위가 벗어난 문제들이 많았다. 특히 주관식에서 이게 하나 나가면 끝난다. 그래서 좀 요번에, 우리 산업안전 지도사 시험 출제위원회 자질이 의심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2차고 3차고 요번에 뭐 다른 분야도 그냥 어려웠다 그래요. 왜냐면은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난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표준안전 작업지침. 요 기준에 관한 규칙은 뭐 되지만 문제가 이상하게 나왔죠. 이건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많지만 양이. 그런데 이제 코사 코사도 나오죠. 기준 규칙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코사 가이드. 뭐 이런 거 나는 거 보면은 이제 기준 규칙뿐만 아니라 표준안전 작업 지침. 근데 좀 문제가 시공 중의 안전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지도사 건설 분야에 맞게끔 났으면 제가 이게 당연하다 그래요. 근데 코사까지 난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 코사가 100개가 넘어요, 가이드가. 이거 이제 다 공부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좀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폭이 넓으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예전에 났던 문제를 이제 우리 법에는 이제 가설구조물 기계기구
건설공법에다 유연성 평가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건설공법을 무조건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제요인. 그 제가 이게 우리 가설구조물 장비 제요인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났잖아요. 요 근래에. 건설 현장 위험 요인.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이제 기타 이렇게 났는데, 지금 2021년에 이게 몰빵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몰빵이 나고 문제도 이상하게 나가지고, 이때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출제위원회 잘못이에요. 그러면 인력공단에 출제위원 다 갈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엄청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근데 2022년에는 그런 대로 괜찮게 났습니다. 여기도 이건 저는 여기가 좀 많이 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많이 났고, 요것도 날만한 거 났고, 요것만 조금 아닌데, 이게 상식으로 맞추면 되는 거고, 요렇게 났어요. 요게 안 난 게 좀 아쉽지만, 요 법 바뀐 것도 났고, 괜찮았다. 근데 이제 2023년 올해 이제 시험 난 거는 여기에 역시 몰빵이 됐다. 몰빵이 됐을 뿐만 아니라 비파괴 시험 이런 거. 좀 이상하게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식 크레인 났긴 났는데 뭐 코사에 있는 거. 대형 브레이크 준수사. 이건 뭐 조금 범위가 좀 벗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요거는 뭐 괜찮죠. 여기에 안 난 것도 좀 그렇고, 이거 너무 많이 났다. 그 첫째, 이게 문제가 코사에가 있고 작업지침이 있고 기준기축에 있으면 다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산업안전 지도사 건설 분야, 이분들의 실력을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토부에서 산업안전 지도사를 너무 쉽게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런 문제 나면 우리 기술사, 저도 기술사 아닙니까? 다 맞추기 어렵죠. 그리고 엄연히 달라요, 기술사하고 산업안전 지도사는. 근데 그거 지금 시험 출제위원회에서는 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인력공단은 자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동안 40%, 30%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20년에 조금 어렵게 났어. 이것도 좀 이상한 문제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21년에. 3명이 돼, 3명. 이거는 누가 봐도, 출제의 미스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치를 했어야죠. 제가 보기엔 전문가가 없어요. 저 인력공단에 산업안전 지도사 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아니다 이거예요. 출제위원도 선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문제 설정도 그렇고. 근데 그 참사가 작년엔 좀 괜찮았다가 이제 2023년 금년에 제가 예측하기엔 10% 나올까? 제 예측이에요. 아직 뭐 발표 날이 있겠지만 한 10% 나올까? 합격이. 물론 채점을 어떻게 매기냐에 따른데 문제가 너무 동떨어진 문제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문제는 동떨어진 문제가 날 수가 있어요. 작년에 동떨어진 문제 한 났었죠. 그렇지만 딱 한 문제였어요. 5점짜리. 근데 올해는 이게 25점짜리가 그냥 폭삭하고 또 5점짜리가 그냥 4개가 그냥 폭삭하다시피 하면은 10%가 될라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시험 보시는 분들이 안 보든지 항의하든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좀 제가 보기엔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싶습니다. 2018년, 2019년 이때도 뭐 문제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30-40% 이렇게 합격이 됐거든요. 35%. 이거를 유지시켜 줘야지 되는데 이게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물론 안 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죠. 하지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서 나니까 그건 누가 맞춥니까 여러분. 나는 시험 출제위원 그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싶어요. 과연 낙제 점수 안 맞을까?
100% 낙제 점수 맞습니다. 그렇게 시험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화가 좀 나고요. 저희 에듀안전에서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되죠. 이때부터 많은 합격자를 냈어요. 그 평균 이제 한 30% 되면은 저희들은 배 정도, 60 내 70. 2차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왔고요. 이제 3차가 있는데, 이제 시험 합격자 발표가 늦게 나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1년, 2년 금방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3차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3차는 그래도 30에서 60 이렇게 점점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감이 있어요. 이게 그냥 목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요번에 2차 시험에 코사까지 난 거, 작업지침까지 막 난 거 보면은 그것도 좀 훑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차도 이제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혼자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평생 건설을 했고 안전을 20년 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건설 안전이. 시공기술사, 건축 토목 시공기술사들, 구조기술사 많이도 공부하시는데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좀 말씀드리고요. 잠깐 이제 에듀안전은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 2016년부터 저희들은 이거 지도사하고 기술사, 건설안전 기술사 이것만 제가 두 가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해요. 전문적으로 이 두 가지만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교재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거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2차나 3차, 1차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한 120만 원씩 받던 걸 좀 반으로 다 줄였어요. 60만 원씩으로. 이렇게 1차부터 제대로 공부해야 2차, 3차 합격을 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2차, 3차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필요하시면 건설안전기술사도 한 번 이렇게 같이 봐주면 좋죠. 보완용이다 이거예요. 보완용.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뻥 있다가 시험 볼 때 딱 시험 보면 그건 합격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합격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은 오프라인 특강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 2차, 3차. 1차는 모르는데 1차는 그냥 열심히 보면 돼요. 저희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근데 2차, 3차가 이제 이게 쓰는 거고 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요번처럼 이렇게. 그래서 제가 특강에서 개정된 법이라든가 기준기축이라든가 이게 많아요. 양이. 표준안전 작업지 많죠. 양이. 호사 가이드까지 또 해야 돼 이거. 그 양이 많아. 그래서 이런 거 정리를 해주고 면접 답변 요령이라든가 개인별 첨삭 지도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요번 토요반은 꽉 찼고요, 지금. 12명밖에 못 합니다. 일요반은 조금 남았어요. 7월 9일부터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차, 금년도 2차 시험 문제 해설을 했는데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번에 떨어지면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3차를 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또 2차 더, 그냥 합격은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면은 이게 어렵죠. 저희와 같이 이렇게 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